네, 2013년 3회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쉽지 않죠? 어렵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거,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지금은 그냥 문제와 답만 외우고 넘어가세요. 근데 조금만 보면 알겠다, 요거 조금 이해는 가는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외우고 가시고요. 요거 조금 누가 좀 알려주면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네이버 카페 전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모르는 거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려운 거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를 생각하시거나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10개년도 저랑 같이 기출문제 공부하시면 10문제, 한 8문제에서 10문제 맞힐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2013년 3회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특성 방정식에서 허수축과 교차하는 점은, 허수축과 교차하는 점, 여기 뭐라고 그랬죠? 임계 안정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을 루스 판별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 임계 안정이 되는 점을 찾아라 하는 건데, 요거 그냥 답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올 확률이 적어요. 우리 루스 판별식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풀고 우리 이런 거 풀지 말자고요. 요거 답 1번이니까 문제와 답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2번 제역의 과도 응답에서 감셉이란 1번입니다. 제2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로 나눈 값. 제2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로 나눈 값이 감셉이란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63번. 이런 Z 함수를 Z 역변환 하랍니다.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우리 역변환하는 거 있잖아요. S 함수 역변환하는 거. 그런 것만 풀어도 됩니다. 그런 거 제가 그전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몇 번 해드렸어요. 그런 문제 또 나오면 또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Z함수 하면서 괜히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뭐 Z함수도 거의 비슷한데 이 Z를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Z함수는 그냥 외우고 가자고요. Z 역변환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제답만 외우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S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역변환시키는 거, 그거 나오면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64번. 나이퀴스트 선도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중 틀린 것은, 나이퀴스트 선도에서는 정상 오차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 문제도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65번. 시간 영역에서의 제역의 설계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근궤적법.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65번에 2번 근궤적법. 66번. 상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개의 천이행렬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자, 얘가 상태 방정식이라고 했죠. 근데 천이행렬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특성방정식 구하는 거죠. 그죠? 특성방정식 구하면 이렇게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 행렬에 역행렬을 구하고 그 역행렬에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게 천이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뭐 꼭 이렇게 암기를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답이에요. 자, 66번도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7번. 이런 논리식을 간략화하면, 자, 논리식을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 앞에 거 보면 얘랑 같죠? 그래서 얘로 묶어주고 C 플러스 C 바로 해주고요. 요 두 번째 건 요 A랑 C 바랑 여기랑 같죠? 그래서 A, C 바를 묶어주고 B 플러스 B 바가 됩니다. 그죠? B 바. 그죠? B 바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게 A바, B바. 여기 있네요. 그죠? A바, B바. 그래서 A바, B바로 묶어주고 C 플러스 C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B 플러스 B바가 1이고 C 플러스 C바가 1입니다. A 플러스 A바도 1이에요. 이거 그냥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1로 다 해주면 그냥 A바, B 플러스 B, C바 플러스 A바, B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또 묶을 수 있는 게 얘랑 같죠. 그래서 A바로 묶고 B 플러스 B바, 얘도 1이죠. 나머지는 플러스 AC 바 이렇게 나죠. 그래서 얘 1로 두면 간단하게 간략화하면 A바 플러스
A, C 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이런 문제 나오면 많이 적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 좀 이거에 대한 좀 감각, 센스가 좀 생깁니다. 예. 67번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68번. 적분 시간이 4초, 비례 감도가 4인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제역의 동작 신호 Z는 2를 주었을 때 이 시스템의 조작량은 1번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도. 이번 회차에 제어공학이 암기하는 문제가 좀 많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적분 시간 4초, 비례 감도 4일 때 t제곱 플러스 8t라는 거. 예.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시스템의 전달함수 구하랍니다. 전달함수 공식 이거죠? 예, 여기가 플러스가 된 이유는 여기 그 루프 들어가는 애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 보면 얘는 루프 이득이고 얘는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했죠. 전향 경로 이득. 입력에서 출력으로 한 번에 가는 애들. 예, G1과 G2가 있네요. 그래서 전향 이득은 G1, G2. 그 다음에 루프 이득. 예, 루프 이득은 이렇게 가는 애죠. 예, 그래서 G1, G2. 얘도 G1, G2네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1, G2분의 G1, G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전달함수 문제죠. 이런 것도 한번 본인이 풀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70번. 다음과 같은 괴한 제어계가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이런 문제도 저번 회차에 한번 풀어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려면 특성 방정식을 구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특성 방정식 뭐라고 했죠? 1 플러스 S의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 이거라고 했죠? 여기서 준 게 얘가 전달함수의 게루프 전달함수를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S HS분의 GS 이게 전달함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 부분만 준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전달함수에서 요 밑에 분모가 0이 돼야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얘를 넣어준 이 식이 0이 돼야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얘도 얘로 이제 통분을 해서 풀어보면 S의 S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S의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 얘 1. S의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S의 S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잖아요. 1이니까. 그래서 분모 통분해서 얘랑 더하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얘가 0이 되는 식이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특성 방정식 구할 때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K를 그냥 밑에 내려서 더해주면 됩니다. 예, 그럼 그게 요 분모 있는 애가 그냥 그게 특성 방정식이에요. 예. 그래서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가 0인 그 특성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이걸 정리를 하면 얘 이렇게 곱하면 S의 3승 얘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S의 제곱 얘 이렇게 곱하면 S가 되고 플러스 K가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식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려면 얘를 루스 판별식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루스 판별식으로 정리를 하면 제일 높은 차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써준다고 했어요. 쭉 써주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분은 여기까지. 자,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로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 2, 요거 1, 요 K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거고 요 밑에부터는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정리한 거. 요 S1행은 요 위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2분의 얘랑 얘랑 곱해서 2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그죠? 그래서 2분의 2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여기는 얘도 똑같이 2분의 얘랑 여기 있는 수랑 곱해야 되는데 0이죠. 그리고 빼기 여기 있는 수랑 여기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도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값은 요 밑에 값 적을 값 위에 옆에가 0이 있으면 그 0 위에 있는 수가 그냥 바로 이렇게 온다고 했죠. 예. 그래서 루스 판별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라고 했잖아요. 우선 안정하려면 요 1열에 부호 변화가 없어야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이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2-K가 0보다 큰 수를 찾으면 그래서 K만 두고 얘네들 다 넘기면 되죠. 뭐 이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를 나눠준 형태이기 때문에 넘기면 0에서 2를 곱해도 0이잖아요. 그래서 2-K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K는 플러스라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서 얘네 부호를 플러스로 둘 다 바꿔주면, 그러니까 즉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이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K는 2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는 K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범위는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된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겠네요. 이 문제도 루스 판별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정리한 것으로 K의 범위를 알아가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K의 범위 구하는 거 좀 복잡하게 나온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기본이 돼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꼭 풀어보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1번. 어떤 회로에 전압이 100 플러스 J 50V인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는 3 플러스 J 4A인 전류가 흘렀다면 이 회로의 소비전력은,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 유효전력이죠. 와트니까. 그래서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요 복소전력은 요 그냥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요 참고하시고요. 우선 전압의 크기와 전류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이 복소수 가지고 이 세타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전압의 크기부터 구해볼까요? 전압의 크기. 요게 실수고 허수이기 때문에 루트 100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이러면 전압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 전압의 위상,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50 루트 5의 각도는 26.57이 되는 거고요. 전류도 똑같은 방식으로 크기를 구하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고요. 또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얘를 계산기에 넣고 때려보면 크기는 5가 나오고요. 각도는 53.13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 위상으로 소비전력, 즉 전압 전류를 곱할 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늦다고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늦어요. 그래서 요 세타를 구할 때는 전압에서 이 전류를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 유효전력 구하는 식에다가 우리가 구한 내용을 적용해 보면 전압의 크기 50 루트 5 플러스 전류의 크기 5 곱하기 코사인 요 각도 26.57, 전압의 각도죠. 전압의 위상입니다. 전압의 위상 마이너스 전류의 위상 마이너스 53.13도 해서 얘를 계산기에 놓고 때리면 500W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얘도 복소수를 이용해서 뭐 각도를 알아내고 서로 곱해서 이제 유효전력을 알아내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런 기본 수학 알아가는 거죠. 복소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도 구하는 방법, 요런 거 알아가는 겁니다. 각도 구할 때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2번. 다음 결합 회로의 4단자 정수 A, B, C, D 파라미터 행렬은 요렇게 나오면 답은 1번.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나올 때 거의 여기가 0이 나오고요. 숫자가 여기만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72번은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73번. 델타 결선된 대칭 3상 부하가 있다. 역률이 0.8이고 소비전력이 1800W이다. 한 상의 선로저항이 0.5ohm이고 발생하는 선로의 손실이 50W이면 부하의 단자전압은? 자, 단자전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식은 어떻게 나왔냐면 전력 P는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요 전압 V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머지 애들이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쭉 적어보면 이 전류를 알 수가 없죠. 문제에서 전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손실, 이 공식 가지고 전류를 알아낸 다음에 그 전류 값을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손실은 3i 제곱 r로 나타내거든요. 이거는 3상이기 때문에 여기다 3을 곱해준 거예요. 단상 손실은 i 제곱의 r입니다. 얘가 문제에서 손실이 50W랍니다. 50W. 여기서 i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i 제곱은 얘 두 개 넘겨야 되니까 3r분의 50이 되겠죠. 그죠? 얘네 3r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또 여기서 이 제곱, 이 제곱을 없애주면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 선로저항 또 R 0.5 줬습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0.5분의 50. 그래서 3 곱하기 0.5는 1.5이기 때문에
전류는 루트 1.5분의 50이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P 전력 P 1800 문제에서 줬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0.8 줬습니다. 그래서 0.8 곱하기 우리 전류 구했죠. 그래서 전류 여기다 넣어줘서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을 하면 225V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배워가는 건 손실의 공식이 삼상일 때는 3i 제곱 r이라는 거, 단위는 와트고요. 단상일 때는 i 제곱 r이라는 거, 와트고. 이 공식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하나 알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전류를 구하는 내용, 요게 좀 이해가 되시면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난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쭉 적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상 델타 부하에서 각 선전류 A상, B상, C상의 전류라 하면 전류의 영상부는 0입니다. 예, 회로가 평형 상태일 때 영상 전류는 0이에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5번 1km당 인덕턴스가 30mH 했니? 정적 용량이 0.007 마이크로 파라드인 선로가 있을 때 무손실 선로라고 가정한 경우 위상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위상 속도 나왔습니다. 위상 속도 루트 LC분의 1이죠. 이 위상 속도는 무손실 선로라고 할 때 이 공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해서 계산기에도 넣고 때리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덕턴스가 30mH 헨리 줬죠? 네, 그래서 30mH 헨리는 기본 단위 헨리로 바꿔주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007 마이크로 파라드. 마이크로는 기본 단위 파라드로 바꿔주면 10의 마이너스 6승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여기 넣어줘서 루트 씌워서 1에다가 나눠주면 6.9 곱하기 10의 4승 km/s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이런 문제가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요 공식만 알면 그냥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놓치고 가면 억울하겠죠? 이런 문제 꼭 풀어보시고 위상 속도, 무손실 선로에서의 위상 속도 요거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76번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가 0.04세크, 저항이 15.85일 때 코일의 인덕턴스는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공식 R분의 L이죠? 예,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전 기출문제에서 몇 번 나왔던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인덕턴스 L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넘겨주면 되겠죠.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겨주면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인덕턴스는 시정수 곱하기 저항이 됩니다. 그 시정수 문제에서 줬죠. 0.04 곱하기 저항 15.85. 그래서 두 개 곱하면 0.632 헨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미리 헨리로 답을 찾아라 그랬죠. 그래서 0.632에 10의 3승을 곱해주고 단위에다가 미리를 넣어주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 이런 문제도 제가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문제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암기하고 요 시정수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7번 직렬저항 2옴, 병렬저항 1.5옴인 무한제형 회로의 입력저항의 값은 얼마인가? 예. 즉 이거의 그 합성저항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식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기까지가 무제한 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여기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무제한 그 회로에 합성저항을 R0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R0와 요거 두 개 더한 거와 얼마 크기가 없겠죠. 진짜 차이가 있어 봐야 정말 작은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R0를 얘를 합성저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 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옴, 여기가 1.5옴, 여기가 합성저항입니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제형 이 회로가 합성저항 하나로 딱 둔 거예요. 어차피 합성시키면 저항 하나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로를 가지고 이 합성저항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합성저항 어떻게 될까요? 얘랑 병렬이니까 1.5 합분의 곱 더하기 R0 분의 곱 1.5 곱하기 R0에 얘랑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요 합성 조항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또 정리를 하면 얘를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R0-2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얘도 넘깁니다. 얘도 이렇게 넘기면 얘는 이 식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 식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R0-2 곱하기 1.5 플러스 R0가 되는 거예요. 얘만 남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1.5 R0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자, 얘랑 곱하면 1.5 R0 그죠? 얘랑 곱하면 플러스 R0의 제곱 그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R0가 됩니다. 얘가 15R0래요. 얘도 1로 넘겨볼까요? 1.5R의 제곱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5R의 제곱이 되겠죠. 이 식은 0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우변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0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R0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R0 얘 계산해보면 얘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2R만 남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딱 보면 인수분해하기 좋게 생겼죠. 이 상수는 마이너스 3이랑 1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랑 더해서 요 마이너스가 2가 되는 그 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R0 마이너스 3 R0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까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R0가 3이 되면 되고요. 또 R0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서 이 식은 0에 만족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R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저항에서 마이너스 값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의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풀어드린 게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숫자가 변해서 나와도 이런 순서대로 쭉 풀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습이 돼야겠죠. 지금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차근차근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아마 한 두세 번, 한 5번, 3번에서 4번, 5번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숫자가 바꿔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8번 전압이 이렇게 됐답니다. 이게 R을 직렬회로래요. 보니까 비정연파죠. 네. 아무튼 전압이 이런 식으로 있고 R을 직렬회로 갈 때 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은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3고조파가 뭔지 좀 찾아야겠죠. 고조파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죠? 요 오메가 T 앞에 있는 숫자가 그 식의 고조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고조파는 이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가지고 전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류의 시료값 어떻게 구하죠? 임피던스의 전압의 시료값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이 전압의 시료값은 제3고조파의 전압의 시료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임피던스도 제3고조파의 임피던스가 돼야 됩니다. 왜냐? 문제에서 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선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을 구하면 이것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3고조파의 시료값 어떻게 구할까요? 최대값 나누기 루트 2 하면 시료값이 구해지겠죠? 최대값. 요 앞에 적혀져 있는 이 숫자가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10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누면 이 3고조파의 전압의 시료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약분돼서 전압의 시료값은 100V 나오겠죠? 그래서 100V 여기 넣어주고 임피던스 구해야죠.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구해집니다. 근데 여기 R을 직렬회로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로 임피던스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변형시키면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랑 세트라고 했어요. 근데 오메가 L 문제에서 줬죠. 그리고 저항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도 3고조파의 임피던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고조파의 임피던스 어떻게 구할까요? 이 오메가 앞에 3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3고조파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식을 다시 쓰면 여기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3 오메가 L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R 줬죠? 얘가 8 플러스 J 3 곱하기 J 오메가 L 2줬으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 플러스 J 6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면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임피던스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10 나올 거예요, 10. 이거는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항이 8이고 리액턴스가 6이면 저항의 크기는 10이 나와요. 그리고 저항이 6이고 리액턴스가 8일 경우에도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3구조파의 임피던스의 크기는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분의 100 하면은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 10A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풀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고조파 찾는 법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요 임피던스 구할 때 오메가 앞에 그 구하는 고조파 그 차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꼭 혼자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9번. 그림의 정적 용량 C8R을 충전한 후 스위치 S를 닫아 이것을 방전하는 경우에 과도 전류는 이런 그림 나오고 과도 전류 물어보면 불변의 진동 전류입니다. 이거 답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 문제 80번. 다음과 같은 전류의 초기값은 0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초기값 물어보면 거의 다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3회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해설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자꾸 하는데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풀어보라는 거 꼭 풀어보고 제가 스스로 해보라는 거 꼭 해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답을 찾는 방법이나 간단한 계산 문제 푸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시는 거 당연하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10개년도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배우시자고요. 꼭 본인이 이거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 기사 슬슬 공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아닙니다.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전문적으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그리고 답을 찾는 방법, 그리고 글로 나오는 문제, 이런 거 좀 암기하고 이해하고 외워가면 회로이론 및 자동제어 10점 이상 맞힐 수 있습니다.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쭉 공부해 나가시자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강의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럼 2013년도 3회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